안녕하십니까. 제주 빌라델비아 교회 잭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잭박 목사의 소소한 일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오래간만에 소소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은 많은 건 아닌데 좀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연구하고 또 매일매일 그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것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소소한 일상 나눌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말이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은 모든 분들이 동감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목고, 그 다음에 영재고, 그 다음에 과학고를 준비 중인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몇 가지 팁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제가 몇 편의 시리즈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작년 가을 과학고에 응시를 해서 그리고 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3월 2일에 이제 입학을 하면서 이제 기숙사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비용을 되도록이면 적게 들여서 아이를 영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에 입학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어찌 보면은 간단하지만은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한데, 뭐냐면 특목고가 됐던 영재고가 됐던 과학고가 됐던 가장 중요한 것, 수험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동기예요, 동기.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운동을 했었어요. 한 3, 4년 정도 운동을 했었거든요. 뭐 국가대표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전국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는 만약에 운동으로 진학할 게 아니면, 전국대회가 끝나고 나면 초등학교 2학기 한 가을 정도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거의 이제 운동을 안 해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방학 기간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이제 전국대회 끝나고 나서 쭉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그게 원래부터 이제 마음 한 구석에 이제 꿈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과학고를 진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 EBS 방송을 들으면서 혼자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집중력이 상당해요. 딱 한 번 앉으면 쭉 그냥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남은 초등학교 시간을 보내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했어요.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뭐 영재고가 됐던 뭐 과학고가 됐던 특목고가 됐던, 자기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처지나 어떤 재정적 능력이 비싼 돈을 들여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학원에 다닐 그런 여력도 안 되고, 그러면 자기가 한번 인강을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인강 1년
그 구독권을 구입을 했어요. 엠베스트예요, 그게. 엠베스트가 1년 구독료가 한 14만 원 정도 되거든요. 14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엠베스트를 끊더니 엠베스트에 이제 중학교 과목 웬만한 것들은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혼자서 공부를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바로 동기와 목표와 목적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과학고를 가야 되겠다. 근데 또 이 친구가 과학고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또 나름대로 재밌어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왜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 하느냐? 일단 우선은 엄마 아빠가 최대한 오래 살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엄마 아빠를 호강시켜 주겠다. 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라. 그리고 또 더불어서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도 건강하게 그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자기가 생명공학자가 돼서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더불어 돈도 많이 벌겠다. 이게 본인의 동기고 목표고 목적이에요. 근데 그냥 들으면 뭐 아직은 어리니까 지나가는 얘기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그리고 저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고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아들한테 동기가 된 거예요. 목표가 됐고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인강으로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인강으로 인강 끊어서 자기주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돼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죠? 매일매일 학습 분량이 있어요. 그쪽에서 정해놓은 과목별로.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그쪽에서 메시지를 보내줘요. 오늘 뭐 몇 시에 로그인을 해서 뭐 무슨 학습을 진행한다 이런 것까지 부모 카톡으로 그게 메시지가 오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를 쫙 합산을 하고 분석을 해서 뭐 이번 주 학습이 뭐 보통이다 양호하다 아니면 훌륭하다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까지 관리를 해주고 또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또 그쪽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관리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목적은 그 엠베스트를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학원에 다니지 않고 영재고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학습 포인트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 엠베스트를 가지고 우선은 학교 공부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거죠. 전 과목 우선은 왜냐 내신 관리가 돼야 되니까 영재고가 됐던 과학고가 됐던 이 친구의 목표는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대전 영재과학고를 지원을 하고 만약에 대전 영재과학고에서 떨어지면 과학고로 넘어간다. 일반 과학고죠. 그러니까 일반 과학고로 넘어간다. 이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과학고를까지를 생각을 하면 내신 관리가 돼야 되니까 내신 전 과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물론 엠베스트를 활용을 해서 매일매일 엠베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당연히 착실하게 듣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한 달 전부터 또 공부 착실히 하고 그러면서도 엠베스트는 계속 그 일정에 맞춰서 듣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 있죠. 수행평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엠베스트를 통해서 학교 수업에 충실한 기초를 이제 다지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엠베스트를 가지고 학교 공부에 집중하면서 내신 관리하고 자기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적어도
국영수, 과학, 사회, 뭐 역사 이런 부분들은 기본은 있죠. 기본은. 선행학습은 이제 나중 얘기고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부모로서 내가 우리 아이를 영재고가 됐던 과학고가 됐던 특목고를 보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부모님들만의 동기와 목표가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그런 능력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이한테 있어서의, 아이 입장에서의 동기와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목표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설사 본인한테는 그게 목적이나 동기가 되지 않는데, 소위 말해서 부모의 떠밀림이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설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영재고나 과학고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재고와 과학고의 커리큘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과목은 일반 과목대로 배우고, 수학과 과학은 대부분이 다 실험, 실습, 수행평가, 과제가 무지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거의 매일 새벽에 잠을 자요. 그만큼 자기가 직접 채우라면서 익히는 그런 학습 커리큘럼이에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못 버티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과학고나 특목고를 보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좀 이렇게 탄탄하게 준비를 시켜서 선행학습도 시켜야겠다 라고 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행학습의 부분에 대한 것은 영상의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뭐에 대한 동의가 아이와 자녀분과 있어야 되냐면, 동기부여에 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동감이 선행돼야 돼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아이를 내가 특목고가 됐던 과학고가 됐건 어쨌든 내 입장에서 자사고를 좀 보내고 싶다, 고등학교 진학을 그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그리고 사교육 쪽에 있는 학원이나 강사들 얘기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그러면서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하셔도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차근차근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얼마만큼 그걸 납득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5, 6학년 정도부터 5학년, 6학년 그 시점에 아이의 어떤 가치관이 조금씩 형성될 그 시점에 아이와 자신의 미래, 앞으로의 진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깊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해 줘야 돼요. 부모님만의 생각, 부모님의 이전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아이한테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꽝이에요. 아셨죠? 아이는 아이만의 가치관이 있는 거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현실과 부모 입장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는 현실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먼저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아이가 어떤 미래를 설계해 나갈지,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직은 아이 입장에서는 설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빌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우리 아이의 장점, 단점, 특징, 특히 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과, 과목 선생님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만약에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한 5, 6학년 때 한번 담임 선생님을 찾아뵈서 우리 아이의 장점, 단점, 특징이 무엇인지를 한번 담임 선생님의 눈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면 1년에 한 2번 정도 학년별로 담임 선생님을 찾아뵙고 우리 아이의 장점, 특징, 단점을 담임 선생님의 시선으로 보시면서 계속 궤도를 수정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영재고가 됐던 과학고가 됐던 자녀와 함께 부모님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힘들지 않고 즐기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아이의 스스로의 동기부여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학원 도움은 조금만 받더라도, 오랜 기간 받지 않고 조금만 받더라도 충분히 영재과학고나 일반 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더 자세한 얘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 동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아이의 내재된 잠재력과 학습 자기주도 능력을 발휘시켜서 그 특정한 부모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여겨왔던 그 특목고나 영재과학고, 과학고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충분히 입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